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다룰 주제는요. MZ세대와 또 뛸래 뛸 수 없는 관심사가 일잘러죠. 그러니까 MZ세대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 선배들과 경쟁에서도 뒤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만큼, 능력 있는 만큼 보상받기를 원해요. 뭐 회사도 일 잘하는 사람 만드는 거 좋아하죠. 바라죠. 자, MZ세대 입장에서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 그래서 회사 관점, 그 다음에 자신들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좀 공통적인 게 있고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일잘러란 부분의 보편적인 특징, 그리고 MZ세대 입장에서 그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 이건 예시였는데요. 제가 그 출강했던 하나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는 MZ세대를 포함을 해서 사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멘티미터를 통해서 이제 그 의견 조사를 했고요.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일 잘러라는 특징 보편적으로 있는데 이게 우리와 많이 동떨어졌나? 우리 생각과는 다른 건가? 뭐 이런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멘티미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우리 자신은 일 잘라라고 생각할까? 그 이유는? 그리고 우리 부서에 빈자리에 누군가가 충원이 돼야 돼. 그렇다면 옆에 어떤 동료를 앉히고 싶은가? 어떤 동료가 왔으면 좋은가? 이런 문항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일 잘라라는 보편적인 특징을 알고 일 잘라라는 그런 개념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옆에 앉히고 싶은 동료 특징과 보편적인 일잘러의 특징이 과연 다를까? 아니면 같은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그 멘티미터로 의견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지금 공감하고 있는 일잘러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 생각이 아니고 서베이를 한 거죠. 내가 속한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보편적인 일자리의 특징들이 있고요. 그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Z세대 입장에서 일잘러가 되려면 그렇다고 공정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젊은 세대의 그 특징이 공정 아닙니까? 공사의 구별, 그 다음에 싫은 것도 존중해주는, 다른 것도 존중해주는, 이런 걸 되게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나만큼은 타인을 존중하자. 이게 일잘러의 가장 바닥인 것 같아요. 가장 그 저간에 깔려 있는 거.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잘 내서 인정을 받지만 그 밑바탕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배려, 그리고 공정,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타인과 같이 일하는 방식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일잘러가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터놓고 말해요. 과연 현장에 계시는 그 직원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문항은 총 6가지, 구체적으로는 이제 7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궁금했던 질문은 우리 부서에 빈자리가 있으면 옆에 누군가 채용원이 돼야 되는데 어떤 동료가 왔으면 좋을까? 이 생각들이 궁금한 겁니다. 뭐 당연히 좋은 사람 오길 바라겠죠. 그 속성에는 일잘러의 특징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나는 일잘러인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직접 물어봤어요.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할까? 정말 일잘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일잘러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조되고 있는 일잘러 특징은 과연 같을까? 뭐 이런 게 좀 궁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자료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봤어요. 당신은 일잘러입니까? 그 5가지의 응답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그렇다는 응답,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매우 그렇다. 요것만 보더라도 빈도 크기를 보면은 그렇다 응답 비율이 절반은 넘어요. 한 60에서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고객사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일잘러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반을 넘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동안의 경험들,
그건 나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으면 일잘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르신다는 답변도 좀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일잘러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 보면 나는 열심히 일을 했어. 노력했어. 이러면 일잘러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젊은 세대 20대 30대가 대다수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MZ 세대 입장에 봤을 때 일잘러 기준은 열심히 노력해. 이러면 일잘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어디에서는 인정받는 일잘러의 특징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이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 과거 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요. 2014년도에 직장인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던 겁니다. 나 이런 동료 필요 없다. 그 특징이 뭐냐?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업무 수행에 대한 것은 능력과 무관하게 하여간 소극적인 사람. 그 다음에 조직과 좀 잘 융합이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부터 하면 10년 정도 된 과거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부분을 20년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요? 비슷해요. 그 전에 비슷합니다. 즉 같이 일을 할 때 싫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순위는 바뀔지 몰라도 항목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사 입장에 봤을 때 싫은 부하도 있어요. 부하란 말이 좀 묘하죠, 요즘은. 구성원? 어쨌거나 핑계를 대. 그러면서 일을 안 해. 그래 극단적인 개인 성향. 그리고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 그 다음에 대놓고 노는 직원. 대놓고 노는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요즘 모르겠습니다. 눈치 보여서. 근데 이 부분은 20년 전에도 비슷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그 언론사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보니까요. 매출 기준으로 100대 기업 안에 드는 회사들이 선호하는 인재상이 뭡니까? 라고 서베이를 해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 강조되는 것이 도전정신이랍니다. 책임의식, 그 다음에 도전, 그 다음에 소통, 창의, 원칙, 그 다음에 전문성. 근데 이 항목들은 사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목으로는 큰 편차는 없어요. 다만 우선순위가 약간은 변동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과 달리 이제는 책임의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특징을 보면은요, 책임의식이 강조된 데 보면은 2008년도에 외환위기 이제 터지죠. 그 이후에는 책임의식이 높아진 거고요. 지금도 거의 위기급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 있는 직원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인재상의 우선순위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만 보편적으로 원하는 인재상의 그 요소들은 큰 편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일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서 우리 모 회사에서 나왔던 나는 일 잘러야. 그러면 그 근거는 뭐야? 열심히 성실히 했어. 그럼 약간 책임의식에 가까울까요? 책임의식?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잘러의 특징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요. 그러니까 MZ 세대의 특징을 갖고서 거기에 일잘러의 특징이 결합되는 것이 요즘 세대의 일잘러의 특징이 되겠지요.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과거 사람들이야. 그럼 지금 관심 없잖아요. 지금 세대의 입장에서도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잘러의 특징이 결합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보겠습니다. 일단 반대 개념이 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일 못 넣어. 일 못한다 이거죠.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쭉 보십시오. 저는 특이점 부분을 여기서 찾았어요. 특이점 부분. 중간쯤에 보면 커뮤니케이션, 노력하지 않는다.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 여기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시켜야만 일을 한다. 시켜야만 일을 한다. 이거 뭡니까? 책임의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핑계를 대거나 한 중간쯤입니다. 책임 전가한다. 이것도 책임의식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부분은 근무 태도 불성실, 노력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은 열심히 일을 한다의 관점에 사실은 부합되는 예시들이에요. 그죠? 물론 식혜로 일을 한다의 부분도 좀 포함되는데, 주인의식 같이 보면은, 주인의식 뭡니까? 굳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거.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갖고서 내 탓, 남 탓이 아니라 내 탓, 이런 마인드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성실히 하느냐 못하느냐 성실 부분은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통을 중시하는데 소통 부분도 있는 겁니다. 대략 중간쯤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 못하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 잘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지금 자료 보시는 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2021년도에 서베이했던 결과, 일반 직장인들의 응답 결과예요. 일잘러.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한다. 남다르다 이거죠. 업무 센스가 뛰어나다. 여기서 업무 센스라는 게 참 쉽진 않아요. 센스가 뭘까요? 뭔가 미리 감지하고 거기 미리 준비를 해. 그래 막상 닥쳤을 때 흔들림 없이 해. 그러니까 뭔가 변화나 어떤 그 달라진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게 센스 아닐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양하는 것 입맛에 맞게 기양한다면 뭡니까? 만약 마감 시간이 있어, 그럼 조금 더 빨리. 하나의 대안이라면 그래도 뭐 사망까지 이렇게 뭔가 검토해보고 이런 것들 아닐까요? 세 번째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이 부분이 책임감하고도 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결국 책임감 부분은 일 잘내 특징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근무 태도 성실하다, 쭉쭉 보면 저 밑에 노력한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 잘러라는 부분 보면은 어찌 보면은요, 기본 직장인으로서 요구되어지는 기본 그 요소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강조되어지는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우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항목들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성실하다, 그 다음에 노력한다, 그리고 책임감 갖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일 잘러는 주어진 일에 있어서의 성과도 잘 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상에서 성과도 좋아, 대인관계도 좋아. 근데 그 기본 바닥이 뭐냐면 의외로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는 그 관점에서의 성실함. 그러니까 주어진 맡아진 일은 제 목은 그래도 해내. 근데 그걸 남달리 해. 이게 일 잘내의 특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성실해야 돼. 일하는 자세에도 남한테 피해를 안 줘. 그러니까 n분의 1로서 똑같이 주어진 만큼은 열심히 해내. 근데 그 성과가 남달라. 그리고 책임의식도 강해. 그리고 뭔가 센스도 있어. 이런 부분들. 이게 MZ세대가 생각하는 일잘러. 역으로 최근에 일잘러가 되고 싶으면 이런 부분을 채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MZ세대 입장에서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르지만 타인에 대해서 다르지만 존중하고,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저는 이겁니다. 개개인 입장에서는 싫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다수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 일일이 다 그때그때 맞추기가 어려워. 그래서 합의를 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다수가 합의한 뭔가의 어떤 가이드, 기준이 나오는데 그게 저는 업무 과정에서는 루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만큼은 존중돼야 된다. 비록 나는 싫지만. 그리고 공사가 구별돼야 되고 합의된 건 지켜야 된다. 특히 공정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시하죠. 공정. 그러니까 누구나 n분의 1로서는 균등하게 돼야 되고 개개인의 입장도 사실은 반영이 돼야 돼요. 그게 저스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정에는 n분의 1이라는 평등도 있지만 개개인의 특성도 감안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MZ세대가 강조하는 게 또 뭡니까? 공과 사의 구별해요. 무슨 얘기냐면 출근하기 전 퇴근하고 나서는 나 자연이냐, 회사의 사원 대리가 아니야, 난 자연이냐,
그런 입장에서 나를 대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 있어요? 퇴근하고 나서 워라밸이 강조되다 보니까 회식 싫다 아닙니까? 회식하려면 근무 중에 비알콜로 하자라는 게 요즘에 또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절대 다수 이걸 또 원한다 그러면 합의가 돼 있다면 그것도 맞춰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인의 직무와 성과를 존중하자. 요즘 젊은 세대 특징이 아니라 남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셀럽이나 어떤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따라가려고 해요. 하지만 타인의 삶에 있어서는 깊게 개입은 안 해요. 그럼 나와 무슨 상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여기에 관점에 마찬가지로 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때 나눠지는 기준, 그 기준이 공정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크지만 타인이 하고 있는 일과 나의 일은 둘 다 가중 측면에서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존중받고 타인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물 갖고서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거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딱 이만큼 해서 인정해 주세요. 어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역설적으로 타인의 성과도 그만큼에 대한 건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요즘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너와 나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만큼 각자 가치 있는 일이야. 나의 성과, 너의 성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너도 열심히 한 거야. 그건 인정. 싫지만 속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 잘려라는 부분은 결국은 회사에서 부서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 그 일이 바로 나의 역할에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일에 완성된 결과물, 그 결과물이 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즉 나한텐 일을 원하는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나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해야 MZ세대 입장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일을 받아들이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가 해야 될 일 이건데 그 일의 결과물은 이거야. 내가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에 명시적인, 아주 구체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런 기준에 합의돼야 결국 평가를 했을 때 서로 리더와 구성원 간의 합의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은 상사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목표에 합의되고 쉽지 않은 목표에 합의한 거고 또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기준 갖고서 또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믿음, 그런 부분을 좀 중시한다. 일 잘하려면 이 부분이 명확하다는 거죠. 자신의 역할과 책임 잘한다. 공사 구별 잘한다. 자, 그 다음에 일 잘러이기도 하고요. 주로 MZ세대 입장에서 지금 많이 되게 적용되는 특징일 텐데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리더 구성원 간에는 리더 입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리더는 목표 설정과 배정 그리고 평가 권한을 쥐어줘요. 이건 리더의 목이에요. 이 부분은 구성원이 권한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리더가 목표 설정과 배정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서 공정하게 그리고 부서원 전체에 있어서는 평등하고 정의롭게 그 리더 역할이 수행돼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어긋나면은 평가에 대한 것이 어긋난다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은 나한테 주어진 배정된 역할과 책임 선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게 또 타당하죠. 그죠? 내가 대리만큼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원인데. 다만 대리만큼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추가 보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점 부분이라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원한테는 대리급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줄 거냐, 얼마만큼 해내야 되느냐, 이 책임과 역할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민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일이 주어진다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전에 팀장과 구성원 간에 합의가 돼야 된다. 합의. 그러면 일잘러 입장에서 요구받는 건 뭘까? 일 잘러라면 어떻게 할까요?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합의된 시간, 그러니까 합의된 목표와 합의된 시간을 지킨다는 거죠. 일 잘러의 특징 중 하나는 납기 준수예요.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납기 준수는 하나예요.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나는 나한테 주어진 나의 산출물 나올 때까지 그 일정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긋나면은요, 결국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시점상으로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이제 벗잖아요. 의료기긴, 환자, 병약자 이런 분들 빼고는 이제는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지금 벗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재택근무에 대한 필요성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스카이 참 무서운 게 약 3년 가까이 재택근무를 해봤어. 그 구성원 입장에서는 호불이 갈릴 거예요. 근데 재택근무가 좋았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재택근무를 풀까요, 안 풀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국내, 해외도. 실태조사는 아니지만,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IT 기업,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IT 기업조차도 100% 전적으로 재택근무를 하진 않고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택근무도 좀 호환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성과에 도움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의사결정 문제예요. 어떤 방식이 채택되어지는 이거는 재택근무에서 성과가 월등히 좋으면 재택근무 하죠. 근데 쏘쏘나 그보다 안 좋아 성과가. 그럼 당연히 월치로 가는 게 타당하겠지요. 그죠? 아니라고요? 이건 의사결정 문제예요. 구성원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결국 판단은 경영진이 하는 겁니다. 경영진 판단 기준은 재택근무했을 때 장점과 그 다음에 출근했을 때의 단점 그리고 장점 부분 이거 서로 견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전적으로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기에 그래서 마스크는 쓰고 가셨습니까? 코로나 걸려도 이제 물론 스스로 알아서 격리를 하는데 향후에는 조금 더 가면은 격리 부분도 독감 걸리는 수준의 조치 이 정도로 도입될 가능성도 커요. 지금은 격리지만 그러니까 심한 독감을 앓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럼 결국은 재택근무에 대한 그 수요 부분은 좀 줄지 않을까. 거기다가 함께 모였을 때 일의 성과가 좋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재택근무로 가기는 어려운 거죠.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서 나올 거다 결론이. 결론이 정해지면은 그거는 합의면 일종의 또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의견, 구성원 입장을 통틀어 가지고 합의가 결정되면 그 부분은 또 준수돼야 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게 민감해요. 민감. 그래서 출근 시간 기준 9시라고 출근이라면 이게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냐 아니면 회사의 어딘가에 도착된 시간이냐. 그래서 일을 하는 기준으로 이제 판정하시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노트북 로그인 시간 이걸로 보기도 해요. 그게 일의 시작이니까 대부분은. 근데 대다수의 직원은 회사에 뭔가 센서 아이디 카드를 처음 되는 그 센서 익히는 곳 이거 아닐까? 또는 우리 부서의 출입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합의예요. 그래서 이건 합의 봐서 정해지면 그것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가이드가 나올 거예요. 이 고민 안 하겠습니까? 했죠. 그래서 회사의 부서마다 상황이 다 달라. 부서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회사에서는 기준을 사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단지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불방론될 수 있는데 저는 강사료 입장은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니까 강사 입장을 한번 견뎌볼게요. 저는 강의가 9시 시작을 해요. 만약에 2시간 특강이라 치자고요. 그럼 9시 출근해서 강의 시작해서 11시 끝나잖아요. 11시 이상 하면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강사료는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만 강의를 하니까 강사를 책정을 해요. 근데 그 강의를 하려면 저는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 시간이 있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돈을 벌려니까 내가 투입을 해야 돼, 인풋을. 이동에 대한 거는. 그러면 강의 도착 시간, 교육장에 도착한 시간이 9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의 관련된 준비를 하잖아요. 즉, 강의를 도착해서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요 시간이 몇십 분이든 그 시간은 강사료 책정은 안 돼요. 강사료 책정은 안 돼요. 근데 강의를 위해서는 해야 돼요. 따라서 제가는 강의장에 9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와야 되는 거죠. 왜?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재능 기부고 자원봉사라면 다소 뭐 좀 늘어질 수 있는데 돈을 받고 하는 행위라면 시작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보면 그 일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카운팅에 안 들어가. 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각종 시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작은 당연히 그건 근무 시간이 되는 거고 그 시간이 9시냐 아니냐. 그럼 아니라면 어느 단계까지를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냐. 그걸 맞춰야 일이 시작되는 거냐. 일과 영역감 있는 시간이 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리까리 할 때는 강사가 받는 강사료는 2시간이야. 그러면 실제 교육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그럼 그 시간은 왜 강사 책정이 안 됐을까? 뭐 이것에 대한 답이나 우리가 지금 아리까리한 그런 시간에 대한 개념, 기준 잡는 거. 이거 내세울, 구별할 때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정리하면은요, 여기까지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일 잘 넣어. 뭐 개인이든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라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구성원 자체가 지금 세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기존 세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일 잘 넣으라는 것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물론 뭐 지금은 IT 기술에 따라서는 뭐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갖고 있는 마인드나 어떤 태도들, 능력 면에서는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문성도 좋지만 태도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근무 태도, 그 다음에 성실함, 책임감. 이 부분은 깔고 일도 잘하더라. 그것도 센스 있게. 이게 일 잘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나 존중해달라. n분의 1로서. 나이를 누르지 말고 직권 누르지 말고 그냥 균등하게 그리고 공사 구별하자. 퇴근했으면 개인이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공정성. n분의 1도 지켜지면서 어떤 나의 그 능력과 의욕에 대한 나의 여건에 대한 배려들 이런 부분을 지금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얼추 일잘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겠지요. 뭐 여러분도 여러분 회사의 현재 직원들은 일잘러 관점에서 나는 동의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면 내 옆에 누군가 와야 돼. 누군가 온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면 좋을지 이걸 물어보면 우리 회사에서 통용되는 일잘러가 얼추 보일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